우리 어선 한 척이 북계 경비정에 납치됐습니다. 수산청은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28마일 공해상에서 전남 여수선적 제27 동진호가 북계 경비정에 강제 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청에 따르면 제27 동진호는 북방 한계선 부근 공해상에서 조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북계 경비정이 총격을 가한 후 강제로 끌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65세 노모부터 결핵에 걸린 처제 그리고 영문도 모르는 13살 아들까지 눈물 콧물 진짜 쏙 뺄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이 11명의 가족. 춥고 어두운 압제의 땅 북한을 탈출한 김만철 씨 일가족 11명이 마침내 서울에 도착해 자유를 찾았습니다. 시민들은 차 가까이 다가와 죽음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이들의 용기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야, 정말 난리였네. 그러고 어이구, 뭐 어디 가지를 못하네. 자, 이때 기억나는데 김만철 일가의 인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네, 뭐 지금도 북한에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 대충 기간을 1년에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가족 11명이 청진항에서 배를 타고 불과 24일 만에 온 거죠. 그랬구나. 근데 이 아까도 뭐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그냥 조그만 가족 이게 아니라 11명이거든요. 대가족. 그렇죠. 처가까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군함 50톤짜리 군함을 빌려가지고 항해를 해서 오고 그다음에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고 싶다라는 스토리텔링까지 하니까 이게 흥행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김만철 가족에게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그날, 오늘의 시크릿 코드 1987년 1월 15일 김만철 일가를 태운 배가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떠났던 그날 반대편 해상에서는 한 척의 배가 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뭐지? 월북인가? 우리 어선 한 척이 북계 경비정에 납치됐습니다. 수산청은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28마일 공해상에서 전남 여수선적 제27 동진호가 북계 경비정에 강제 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청에 따르면 제27 동진호는 북방 한계선 부근 공해상에서 조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북계 경비정이 총격을 가한 후 강제로 끌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시크릿 코드 1987년 1월 15일입니다. 네. 이름이 또 동진호네. 자, 1987년 1월 15일에 이 두 척의 배는 운명이 너무나도 갈리죠. 자유를 찾아서 북을 탈출하고 또 한 배는 북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도 못할 뿐더러 생사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동진호가 납북된 지 6일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반응이 좋았어요. 우리가 북한이 동진호를 보내주겠다. 선원들 다 원하는 선원들은 다 남쪽으로 보내주겠다라고 적십자를 통해서 의견을 밝혔어요. 선선하게. 그런데 며칠 뒤 김만철 씨가 11명을 청진호에 태우고 일본에서 정박하고 있네. 이때부터 북한의 태도가 정말로 180도 바뀌는데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동진호 선언을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대한민국 수 쓰지 말고 김만철 씨 일가 고스란히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북한으로 돌려라. 라고 북한이 교환 딜을 겁니다. 카드로 활용을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등가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전쟁 중에는 서로 포로를 잡았어요. 그럼 포로를 교환할 수 있어요.
그건 전쟁 중에 등가가 성립되니까. 이거는 북한이 자기 멋대로 납치해놓고 유괴범이 야 우리가 니네 납치하고 있는데 우리 쪽 재산 뭐 돌려줘. 우리 쪽 사람 돌려줘. 안 그러면 안 보내. 유괴범이네, 진짜. 유괴범. 똑같은 거예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김 기자님이 등가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북한은 이 사람들 빠져나갔을 때 그 순간부터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 뜨고 했으니까 인질을 잡아놓은 거예요. 동진호 인질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의심을 했거든요. 왜 하필이면 1월 15일이냐. 라고 해서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은 하나가 배가 빠져나갔으니까 쟤들도 하나를 잡아간 거냐. 인질을 잡아놓은 거죠.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거나 국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당시 이제 5공화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안 했지 않습니까? 못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5공화국 정부가 정말 바람 앞에 촛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카바를 해야 돼요. 김만철 일가라는 꽃놀이패가 들어온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곧 내년에 이제 88 올림픽까지 열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동진호 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공론화된다? 그러면 당연히 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끌려갔는데 송환 노력을 안 하냐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을 것이고 이걸 아마 그 정부에서는 원치 않았겠죠. 아니 그런 기억하시겠지만 않았을까? 그때 이 동진호가 피랍됐다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 뉴스라든지. 우리 어선 한 척이 북해 경비정에 납치됐습니다. 전남 여수선적 제27 동진호가 북해 경비정에 강제 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김만철 일가가 입국을 했지 않습니까? 싹 사라졌어 동진호에 관련된 뉴스가.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노력을 뭐 하긴 해요. 뭐 북한 적십자 측에다가 뭐 인도적으로 선언을 보내달라고 촉구도 하고 성명도 발표하고 연락도 취해보는데 북한에서 이제 그걸 끊어버리죠. 대한적십자사는 오늘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지난 1월 20일 전화 통지문을 통해 어부들의 송환을 요청했을 때 북한 측은 바로 이튿날 관계기관에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알려왔는데 100일이 지난 오늘까지 어선과 어부들을 송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인 그건 프로토콜이에요. 진 교수님이 정확하게 적으신 이건 프로토콜이에요. 그냥 과정상 기계적인 과정이에요. 돌려보내라고 성명하고 적십자 통해서 북한에 기별 넣고 북한이 그냥 없네? 응답 안 하고 이건 그냥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뭐 민간이든 정부 차원이든 이 동진호 관련해서는 34년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나 묵묵부답인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엄마한테 아이가 둘이 있는데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죽일 테니까 누구를 죽일지 네가 골라. 사실 이런 상황으로 우리 정부를 몰아넣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 둘이 있는 거고 한쪽은 뭐예요? 그냥 자진해서 넘어온 거고 우리는 이제 끌려간 거잖아요. 등가성이 성립하지도 않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동진호가 납치됐잖아요. 그러면은 안기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각할 때는 스토리가 뻔히 그려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런 사건이 나중에 알려졌어. 김만철 일가가 너무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고 싶어 하네. 근데 우리는 우리 쪽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네. 라고 하면 북한이 분명히 조건을 걸 거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이런 문제는 좀 조용하게 처리해서 이들을 갖다가 한국으로 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동진호 선언들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들을 갖다 나중에 설득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서두르지 않고 그렇죠. 한 2, 3년 후라도 그런 가능성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들 애국에서 빵빵 터지네 놓치지